수개월 전 저는 그림 그리는 AI를 보고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글이 마음만 먹으면 노진독도 1년 안에 대체될 것. 저는 이미 AI의 그림 정복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드린 적 있죠. 히말라야 14자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가장 많이 오르는 이유는 그게 제일 높아서다. 데이터는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텍스트가 훨씬 더 많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유튜브 대본도 저만의 공식에 맞춰서 뇌에서 입출력되는 거고 저는 직감적으로 그 사실을 알죠. 그래서 확신하는 겁니다.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 능력을 빼앗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너진떡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똑같아요. 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당신 일을 대체하는 AI가 당장 내일 등장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섭다 AI. AI가 무서운 점은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 몇몇 AI들이 있지도 않는 가짜뉴스를 지어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흉악범죄자 너진똑 알아? 일명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괴 현상은 항상 그럴듯한 답변만을 우선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AI가 평소에는 거의 사실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을 속이려면 진실 속에 거짓을 담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수억 번의 경험으로 AI를 신뢰하게 된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도 진실이라고 믿게 되겠죠.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그렇죠. 때려 부숴야 합니다. AI가 마음대로 활개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통제해야 해요. 우리에게 도움 안 되는 AI를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죠. 혹시 진심이냐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세상은 사필 규정 잘 흘러가는 중이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AI 그림을 쓰지 못하도록 불매와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고 AI 아웃. 그 덕분에 AI 그림의 성장도 귀신같이 멈출 수 있었죠. 저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인류애가 샘솟고 막 그래요. 아니 그건 좀. 물론 아직 찝찝함을 느끼는 분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저번 영상에서도 이런 의견이 많았죠. 기술 발전을 왜 막음? 애당초 막을 수도 없는 건데. 기술의 진보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말이 맞습니다. AI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다소 세게 말한 감이 있었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긴 했지만 놀랍게도 저는 AI 반대파가 아닙니다. 오히려 AI 기술은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확신합니다. 보세요.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노예 제도를 존립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세상에 오더라도 재밌고 보람차고 알찬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루하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지만 해야 할 일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인간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가 힘든 일을 대신 처리해 준다면 우리는 더 재밌고 알차고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 복지의 궁극에는 반드시 AI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써도 기술의 진보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주장에도 완전 동의합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 도보에서 말, 기차, 자동차, 비행기, 기술은 웬만하면 뒤로 퇴보하는 일이 없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지는 걸 극혐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AI 기술도 막으면 안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사실 AI 기술이 퇴보하는 걸 막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이비 종교단체가 등산객들이 애용하던 동네 뒷산을 싹 밀어버린 뒤 최첨단 신기술과 신물질, 수천억의 예산, 새로운 건축 기법으로 자신들의 교주를 형상화한 초거대 동상을 세운다고 칩시다. 뭔 예시가 이래? 해당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동상을 진보나 발전의 상징으로 여길 거예요. 분명히 노력도 했고 돈도 들였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도고 자기들 기분도 좋고 성과도 나왔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최소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대고 자연스러운 발전이니까 그대로 둬야 한다 같은 정신 나간 소리도 하지 않겠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없던 게 새로 생기고 뭔가 변한다고 해서 발을 움직이고 겁나게 걷는다고 해서 성과를 위해서 정신없이 치달린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걸음은 퇴보니까요.
아니 기술의 목적이 어딨어? 아니요, 모든 기술에는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한반도에서 최초의 뗀석기를 만든 아무개는 뗀석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거야 사냥을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겠죠.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최초의 농기구를 만든 아무개는 농기구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거야 쓸데없는 노동을 줄이고 더 많이 먹고 더 편하게 쉬기 위해 만들었겠죠. 조금씩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그래요, 다른 기술도 다 그렇습니다. 전구도, 세탁기도, 에어컨도, 심지어는 다이너마이트까지도 위대한 기술은 모두 인간의 복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편안함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인간을 위한다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는 인류 역사 그 언제라도 엄청나게 거센 반발 속에서 무수한 질타와 수정을 당해왔죠. 결국은 정말 최소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정도는 지켜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당연한 거예요. 세상 모든 기술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쓰는 거니까. 이 사실을 기억한 채로 IT 업계의 충격적 근황을 살펴봅시다. 원래 해당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아이아스니, 사스니, API니, AMD니, 파인튜닝이니 하는 엄청나게 어지러운 단어를 마주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문과 감성으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자, 현재 IT 업계는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몸 등장. GPT가 등장했으니까. 아니죠, GPT만 있나요? 이 몸도 등장. 말도 안 될 만큼 똑똑한 AI 모델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성능의 오버밸런스 사기 종족이 튀어나와서 생태계를 파괴하기 시작한 거죠. 이 녀석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벌써부터 파급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얘네 성능을 보아하니 앞으로 돌아가는 꼴이 눈에 훤해요. IT 업계는 앞으로 초거대 AI라는 사기 킬들을 파티에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랭킹이 천차만별 갈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님? 네, 그냥 쓰면 되죠. 쓰면 됩니다. 그런데요, 쩝쩝쩝. 전기세 더 줘. 얘네가 좀 많이 먹어요. 아니, 엄청 많이 먹어요. 네, 초거대 AI가 사기캐인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얘네가 온 세상을 지배할 거란 사실은 업계 사람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만약 당신이 IT 업계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쳐봅시다. 당신은 머지않아 10중8구 초거대 AI를 써야 한다는 주변의 압박에 떠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땡길 겁니다. 왜냐? 초거대 AI를 쓰기 위해선 값비싼 칩이 들어간 값비싼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초거대 AI는 그 컴퓨터에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의 작업물을 보내는데요. 그걸 왔다 갔다 배달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배달료 2억 원입니다. 네, 당신입니다. 으악! 뿐만 아니에요. 초거대 AI를 잘 쓰기 위해선 전용 먹이나 전용 조련 도구도 있어야 하는데요. 네, 그것도 아주 비싸죠. 너무 비싸요. 꼬면 사지 말든가. 실제로 원가가 비싸진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독점. 누구나 반드시 써야만 하는 상황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대체자가 없다 보니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 삶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중대한 사항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초거대 AI라는 사기캐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이란 뉴메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이라면 뉴메타가 올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야 할까요? 시장에 뉴메타가 오면 뉴비들이 날아올라야 정상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선한 기획이 돋보일 수 있는 타이밍, 스마트폰이 뜨고 덩달아 카카오톡이 뜬 것처럼 뉴비들에게도 기회가 가는 타이밍이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정반대예요. 뉴메타가 시작됐지만 뉴비들은 AI 사업을 감히 쳐다도 못 보는 상황입니다. 왜냐? 사기캐가 없으면 안 되는 시장인데 사기캐를 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대기업들이야 뭐 돈이 많으니 어떻게든 쓸 수야 있지만서도 뉴비들은 그냥 손가락만 빨 수밖에요.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뉴비들은 멸망하고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들도 극소수의 글로벌 빅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몹시 기괴한 피라미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의 흐름은 건드려선 안 돼. 이 말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을 겁니다. 막대한 자본이 극소수의 AI 독점 빅테크에게 흘러갈 테고 가지지 못한 자와 의존하는 자와 가진 자의 차이는 끝없이 벌어질 겁니다. 이 얘기는 국가 단위로도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머지않은 미래에 AI 독점을 가지고 있냐 마냐에 따라 자본 차이가 확연해질 겁니다. 해외로 데이터를 보내야만 하는 상황
상황은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될 테고요. 아니 그냥 한 국가가 데이터 자주권을 잃게 되는 상황 자체가 빨간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가 지 스스로 식량을 못 만들어낸다고 쳐봅시다.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못 기르고 트랙터도 못 만든다고 쳐봅시다. 물론 당장은 수입하면 되죠. 무역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무역이 끊기면 어떡하죠? 지금의 인공지능 시장처럼 구조 자체에 트러블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때도 정말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앞서 들었던 기술을 가만히 둬야 한다는 믿음은 엄청난 착각에서 생겨납니다.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 법칙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겠냐? 그래요. 우리가 하도 오래 상상과 믿음 속에서 살다 보니 누가 주인인지조차 잊어버린 듯합니다. 뗀석기를 만든 인간, 자동차를 만든 인간, AI 소프트웨어를 만든 인간, 그거 다 인간이에요. 그 모든 게 인간이 만든 거라고요. 당신과 똑같이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1분 1초를 천천히 살아가는 인간이 만드는 거라고요. 세상 모든 기술은 인간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시간, 수많은 찰나, 겁나게 많은 고민, 겁나게 많은 경험, 겁나게 많은 선택과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기업이라는 가상의 캐릭터 뒤에서 당신과 똑같은 인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온 의지를 다해서 1분 1초를 촘촘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기술 발전의 흐름은 사실은 인간 하나하나가 겁나게 오랜 시간, 겁나게 강력한 의지로 겁나게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자연 법칙이 아니라면, 이 모든 흐름이 인간이 만든 거라면 우리가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막힌 아이디어와 빡센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 지금이 자동차가 없는 세상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갑자기 초거대 AI라는 명품 자동차들이 세상에 빰 튀어나온 거죠. 이 자동차들은 기능도 좋고 성능도 좋아요. 밟으면 막 속도가 500km까지 나오고 사막용 모드에다가 잠수도 몇 시간 가능하고 바다에도 몇 분 달리고 몇 초는 하늘도 날고 심지어는 우주에서도 버텨내는 만능형 자동차죠. 와, 정말 좋군요. 그런데요, 가격이 차값도 비싼데 더불어 유지비도 어마어마하게 든다네요. 물론 누군가는 이 비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출퇴근 조금 하고 달려봐야 고속도로만 달리는데 그런 기능 다 써야 하나?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만 달릴 사람에게 날개나 잠수, 우주 모드가 대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기능 때문에 연비만 많이 들 뿐인데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나는 페라리 대신 적재적소 필요한 것만 팍팍 챙긴 가성비 국산차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열정과 간절함을 억누르고 꿈을 펼치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비록 날 수는 없어도 잠수는 못해도 도로 위에서만큼은 페라리만큼 잘 달리는 그런 차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페라리가 난립하는 때에 두둥등정한 효율적인 맞춤형 AI가 바로 초거대 AI 믿음이죠.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공지능 수학 공부 앱 칸다는 초거대 AI 믿음을 이용한 어플입니다. 수학 문제를 사진으로 찰칵 찍으면 단 몇 초 만에 풀이 과정을 후루룩 알려주는 어플이죠. 그러나 수학 문제를 푸는 일 자체는 그 어떤 초거대 AI든 쉽게 해내는 일입니다. 아니죠. 다른 AI는요, 수학 문제뿐 아니라 변호사, 의사 시험까지 거뜬하고 바둑도 잘 두고 창작도 잘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필요한가요? 아니죠.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칸다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시험 문제를 잘 푸는 AI니까요. 바둑도 빼고 창작도 빼고 뺄 것 딱 빼고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쓴다면 딴 길로 안 새니까 성능도 좋아지고 가성비도 훨씬 좋아지겠죠. 와, 정말 대단한걸?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 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KT가 IT 스타트업에 좋은 일을 한다는 거, 시장을 건강하게 하고 국가에 도움된다는 거, 경쟁력도 있다는 거 다 알겠어요. 그런데 말했던 것처럼 KT의 믿음은 기업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확하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나는 기업 대표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왜냐? 믿음이 출시된 이후로는 AI를 쓰기 망설였던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AI를 쓰기 시작할 겁니다.
가성비 레전드. 맞춤형 AI 믿음 덕분에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수많은 기업들이 각자의 개성을 팍팍 드러내면서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거고, 기업들은 자기만의 기술에 책임을 갖고 더 성숙한 의식으로 더 좋은 기술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죠. 세상에는 머지않아 초거대 AI를 활용한 신기하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서비스를 직접 누리는 건 바로 우리죠. 믿음은 정말로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간단한 상담, 별거 아닌 질문을 위해 상담 대기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속 터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본적인 금융, 법률 지식을 알기 위해 쓸데없는 노력과 시간 소모를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정보를 검열하지 않아도 될 테고, 몰라서 손해보는 일도 줄어들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팩트 없는 낭설이나 AI발 가짜 뉴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KT의 믿음은, 아니 믿음 뒤에 인간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압니다. 저번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색칠만 해주는 AI는 당연히 좋다. 그러나 그림을 다 그려내는 AI가 인류에게 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냐? 고요. 최소한 양적 공리주의만 따져도 전 세계 사람들이 얻는 행복보다 전 세계 그림쟁이가 얻는 불행, 범죄 악용으로 생기는 불행이 훨씬 더 클 테니까요. 하지만 믿음, 아니 믿음 뒤에 인간들은 AI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알아서 되겠지 류의 막연한 이야기를 피하고 정확히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촘촘히 찾아서 노리죠.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AI의 도움으로 상담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상담 AI, 운송기사에게 최적 운송 경로를 제시하는 운송 AI, 위험한 방역 살균을 대신해주는 로봇 AI. 그들은 정말로 AI가 자기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AI가 인간과 상리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전에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예루살렘의 법정 앞에서 나는 그냥 나치의 공무원이었을 뿐이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변명을 늘여놓았고,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이 그의 말에 설득을 당했었죠. 네, 지금도 당신이 만약 아이히만의 삶을 텍스트 몇 줄로만 받아들인다면 그 변명에 설득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히만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아이히만의 삶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인생의 찰나에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르면서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참회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눈을 질끈 감은 채 필사적으로 모른 척했죠. 그것이 그의 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기술 기업 AI란 글자 뒤에 있는 인간들 역시 1분 1초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진짜 인간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면서 인간에게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지를 알지요. 그렇게 우리는 부당한 흐름을 바꾸는 용기와 기발한 아이디어에 박수를 쳐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엄중하게 감시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과 천국이 갈리는 분기점 위에 서 있고, 인류 역사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진짜 정말로 인간의 미래는 인간에게 달렸습니다.